성분을 빼놓고 저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앰플 타입, 에센스 타입들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년 심판이 그러한 지점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눈앞에 가져다 놓는 기분이에요.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브라보스러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드디어 2022년 첫 페이보릿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인데요. 1분기에 이 성분을 빼놓고 저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썼던 건데 바로 레티놀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아랑님 파우치 공개를 찍으면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당한 케이스예요. 3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티놀 같은 경우는 보통 모공이나 탄력이 거의 메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약간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피부 노화만을 케어해준다기보다는 모공이나 이런 것도 케어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 결에도 영향이 가고, 그래서 그냥 레티놀은 좀 쉽게 받아들이시려면은 그냥 피부 전체적인 케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폴라 초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0.3% 레티놀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을 같이 넣었어요. 근데 이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자연 유래로 얻어지는 레티놀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얘가 함량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1분기 때 이 하관 쪽이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 띄워드릴 텐데, 확실히 레티놀과 비타민을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격일로 사용을 해주면서 이런 피부 자국 같은 거는 시간이 답이긴 한데 그 시간을 조금 얘네들이 단축해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강도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는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시카크림을 꼭 같이 발라줘요. 그 웰라주 시카크림을 잘 사용을 얘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다음날 아침에도 피부가 괜찮아지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써보고 나서 레티놀 성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좀 데일리한 제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랑님께서 요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구할 당시에 올리브영에서도 품절이었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는 이제 요거를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써보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얘도 좋아. 근데 얘도 똑같이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똑같이 레티놀이기 때문에 탄력이 있지만 얘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안에 콜라겐 성분도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보습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얘를 쓰고 또 시카크림이나 이런 걸로 보습과 진정을 같이 챙겨줬어야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좀 순하게 하나의 제품으로 합친 게 이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샘플로 지금 쓰고 있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한적 앰플인데, 원래 이런 기능성 성분들은 그냥 맨 얼굴에 바로 바를 때가 가장 뭔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극을 느끼실까봐 원래 바르던 거 살짝 바르고 그 다음에 레티놀 바르시는 과정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이름 안에도 들어있듯이 시카 성분이 안에 같이 들어있고, 시카뿐만이 아니라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펜텔라 성분까지 그냥 모든 진정과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만의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까지도 레티놀을 쓰고 싶을 때 조금 더 장벽을 확 더 낮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런 트러블 흔적 같은 거, 뭐 붉은기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트러블에 해당하는 고민을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얘네들도 좋지만 얘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이나 뭐 이런 색소 침착 같은 걸 좀 나아지게 하는 이런 트리트먼트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크림이나 이런 거보다 앰플 타입, 에센스 타입들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부에 흡수되는 그 흡수율 자체가 다르대요.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하면 할수록 이 3개 중에서 저는 이니스프리께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콘텐츠인데요. 바로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에 핫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었고,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소년법, 뭐 소년범죄 이런 류의 그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가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걱정,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작품인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을 정말 100%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으로. 한마디로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 서사가 완벽했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김혜수 배우님이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는 대사를 듣고 이 드라마 진짜 막 사이다 드라마일 것 같다. 워낙에 이 소년범죄, 소년법이 또 핫한 사회적 이슈기도 했고,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훅 포인트가 딱 그 대사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유입이 된 사람들이 이제 소년심판이 딱 오픈이 되고 그걸 봤을 때 일단은 연기 구멍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연기가 미친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하고 극이 루즈해지지 않아요. 되게 그게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되게 성공적으로 잘 구현을 했더라고요. 소년심판을 다 보고 났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그래 이거 막 사이다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꽤나 무겁게 만드는 결말을 맞이해요. 이 모든 서사가 정말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서사였어요. 제가 이 영상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원래 이런 거에 약간 관심이 있었다고. 근데 그 "안 돼 돌아가" 라고 되게 유명한 천정호 판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천정호 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년법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고 뭐 하는 거는 너무 자기도 동의를 하는데, 소년법을 이렇게 단순히 폐지해야 된다라고 되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문제가, 특히 사회 문제는 원인이 한 가지만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정말 촘촘하게 잘못된 점들이 계속 서서히 쌓이고 쌓이다가 이렇게 큰 문제로서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촘촘하고 느리게 계속 쌓여왔던, 잘못되어 왔던 거를 어떻게 그냥 단순히 한 가지의 법률이나 한 가지의 뭔가 해결 방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년 심판이 그러한 지점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서 제가 방금까지 말했던 이 내용을 정말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소년범죄에 한해서 잘 보여주는 대사가 있어서 그 대사를 읊어드리면서 소년심판 추천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뜻도 돼. 과연 피해자 강선아에게 가해자가 저 아이들 뿐일까? 누구도 비난할 자격 없어. 모두가 가해자야." 다음은 똑같이 콘텐츠인데 책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1분기 페이보릿 책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룰루 밀러의 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은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이 책은 스포를 최대한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서로 약간 룰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그래도 좀 너무 말씀을 안 드리긴 뭐해서 그냥 제 감상 정도만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마저도 안 듣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후에 보실 분들은 이 부분 그냥 넘기고 다음 거로 넘어가셔도 돼요. 처음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제가 계속 추측하고 예상하고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겨울서점님의 되게 강력한 추천으로 "끝까지 읽어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보니까 제목이 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달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혼자 온갖 추측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에필로그까지 다 읽는 순간 내가 그렇게 추측하고 추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마 예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마저도 버리고 좀 그냥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읽다 보면은 장르가 이게 에세이야, 뭐 전기야, 소설이야, 약간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 감상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바라보는 태도나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3개밖에 안 했는데 말 너무 많이 했다. 1분기 페이보릿 마지막
카테고리는요, 바로 향수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프터 블로우의 향수입니다. 근데 애프터 블로우의 향수 중에서도 저는 자스민 머스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애프터 블로우 같은 경우는 베이지크 바이에콤 그 라인에서 새롭게 향의 브랜드로 출시가 된 브랜드예요. 우선 요거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텐더 우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얘를 뿌리고 나서 처음에 뿌렸을 때는 그냥 뭐 약간 우디 계열인데 조금 머스크한 느낌이 있다. 근데 어디서 맡아본 향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남은 잔향이 너무나 르라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나더 13에서 나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 상탈 향이랑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안 뽑고 자스민을 뽑았냐면 제가 어나더 같은 경우는 특히 르라보향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약간 따뜻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을 아니면 겨울에만 사용을 해요. 따뜻해지는 봄이나 여름에는 사실 자스민 머스크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뽑은 거라는 거. 이 자스민 머스크 라는 향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 이거 어디서 맡아봤지? 처음에 딱 맡으면은 잠깐만. 탑에 블랙커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향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믹스드 이모션이랑. 근데 믹스드 이모션이 블랙커런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믹스드 이모션의 그 블랙커런트 향이 이렇게 살짝 맡으면 나요. 그 달달한 블랙커런트 향이 나면서 그 다음에 자스민 향이 뒤에서 스르륵 같이 와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블랙커런트 향이 났다가 자스민 향이 좀 이렇게 뒤로 훅 좀 크게 와서 뭔가 되게 좋은 자스민 향 나는 섬유 유연제 향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흔하다, 뭐 특별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역시 잔향이 훨씬 더 포근하게 베티버 화이트 머스크 계열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자스민의 그런 섬유 유연제 향보다는 조금 더 잔향이 유니크하게 남는 편이다. 지속력이 막 미친 듯이 길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니치 향수는 한 2번만 딱 뿌리게 되는데 이 친구는 제가 한 3-4번 정도 뿌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유명하신 조향사분을 써가지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뭔가 향수를 쓸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분기 페이보릿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체감상 말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알차게 모아가지고 또 콘텐츠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그리고 읽고 쓰고 뿌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